삶의 통찰과 새로운 사고의 지평을 열어주는 윌리엄 제임스의 명언. 윌리엄 제임스는 철학자이자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권위 있는 심리학자이지만 오늘날에는 실용주의 철학을 확립한 철학자로 더 유명합니다. 빌헬름 분트와 함께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며 의식의 다양성과 심리학의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심리학과 철학 분야에서 기여하였으며 의식의 다양성과 심리학의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무뎌진 우리의 사고 세포를 깨어나게 하고 혼란과 우울, 염세적 시각에 짓눌린 삶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사람에게 삶에 대한 특별한 통찰과 새로운 사고의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원리는 감사받고 싶다는 욕망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해 처음에는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나중에 그 진실이 밝혀지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그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어차피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인생의 가장 큰 의미는 그것을 오래 남을 무언가에 투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편견을 재배치해 놓고 이것이 자신이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후회하거나 오랫동안 걱정하는 것이 과거나 미래의 사건을 바꿀 것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다른 현실, 시스템을 가진 다른 어느 외계 행성에 살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호흡을 할 때 멀리 달리지 못하다가 어느새 두 번째 호흡을 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꿈을 실현하는데 쏟아부어라. 그러면 자신에게서 얼마나 놀라운 힘이 나오는지 알게 될 것이다. 상식과 유머 감각은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같은 것이다. 유머 감각이란 단순히 춤추는 상식일 뿐이다. 어려움은 우리가 성장하는 토양이다. 책을 다시 읽는 것보다 잠시 기다리면서 기억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 낫다. 두 명의 사람이 만나면 6명이 존재하는 것과 다름없다. 각자가 자기를 보는 대로, 또 타인이 자신을 보는 대로, 그리고 자신 그대로의 자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들은 자들이 오해한 진실보다 더 나쁜 거짓말은 없다. 절대적으로 공공연하고 보편적 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분이 나쁘고 오래 걱정을 한다고 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현실 시스템을 가진 행성에 살고 있는 것이다. 자연에서 가장 불변의 장벽은 한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 사이에 있다. 환란과 고통 사이는 몇 발자국에 불과하다. 현명해짐의 예술은 무엇을 간과해야 할지 아는 것이다. 심리학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다.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 충분한 시간 동안 그 그림이 사그라지지 않게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첫 태도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 성공의 결과에 더 영향을 미친다. 생각이 불러일으키는 병에는 더욱 깊은 생각이 효과적인 치유책이 될 수 있다. 우울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첫 단계는 우상을 부정하는 것이다. 자발적인 행동 의지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 믿음의 성향이 존재한다. 어떤 특정한 진리에 대한 갈망은 그 특정한 진리를 존재하게 만든다. 대체로 고통이나 고난은 삶에 대한 사랑을 감소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삶에 대한 열정을 강화시킨다. 이것은 사실 아주 놀라운 일이다. 우울의 주요 원인은 오히려 이러한 충만에 있다. 욕구와 투쟁은 자극과 힘을 주지만 승리의 시간은 우리에게 공허감을 가져다준다. 우울함을 멈추기 위해 필요한 일은 뭐든지 하라. 법원 몇 잔을 들이켜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당신이 하는 일이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행동하라. 그렇게 하면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 믿어라. 그러면 믿음이 사실을 만들어낼 것이다. 당신의 상상력에 단단히 붙들 수 있는 것은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바다에 떠 있는 섬들과 같은데 겉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깊은 곳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삶을 바꾸려면 지금 즉시 시작하라. 대담하고 이색적으로 실행하라. 결코 예외는 없다. 용기와 인내로 삶의 고난을 끝낼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어딘가에서 열매를 거두리라는 확신이 있다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가 삶을 살만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행동이 감정에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행동과 감정은 병행한다. 따라서 우리 의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는 행동을 조정함으로써 우리는 의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지 않은 감정을 간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즐거움을 잃었다면 자발적인 즐거움으로 가는 최고의 길은 즐거운 자세를 가지고 이미 즐거운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슬프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울고 있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슬프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인간은 울기 때문에 속상해지고 두들기기 때문에 화가 나고 떨기 때문에 두려워진다.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다. 희한하게도 일단 어떤 영역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나면 마음이 아주 가벼워진다. 생각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윌리엄 제임스의 행동 철학.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또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은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아주 사소한 생각조차 영향을 미쳐 내 구조를 바꾼다. 생각 하나하나가 내 구조를 쉬지 않고 바꾼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내 배선을 만든다. 같은 생각을 여러 번 반복하면 습관으로 굳어버린다. 성격도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그러니 생각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그 상태를 단단히 유지해 새로운 습관을 들여라. 그러면 내 구조가 거기에 맞게 변경될 것이다. 우리 인간은 좋든 나쁘든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엮고 있다. 우리가 가족이 어두운 면과 똑바로 대면하고 금기와 비밀을 밝히는 순간 그것들이 지닌 위력과 공포는 힘을 잃고 사라진다. 술을 거듭해 마시면 주정뱅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작은 행동과 노력의 시간을 통해서 도덕의 영역에서 성자가 될 수 있고 과학의 영역에서 권위자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만든 제약 속에 살고 있다. 이제부터 감정에 솔직하고 연기를 그만두라. 삶에서 자기에게 맞는 부분을 찾아내라. 어떤 진리를 들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잘못 이해하면 그 진리는 최악의 거짓말이 된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외적 행위들에 충실하고 악을 저지르지 않기만 해도 세계는 안전해지고 우리는 세계에 대한 빚을 탕감할 수 있다. 그러니 기꺼이 멍에를 어깨에 걸고 그 당연한 무게에 고개를 숙여라. 우리의 느낌 말고 다른 것들을 우리의 한계, 우리의 주인, 우리의 법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살고 죽고자 하라. 그러면 순식간에 주관주의적 철학에서 벗어나 객관주의적 철학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마치 어지러운 불빛과 소음이 그득하던 달뜬 꿈에서 깨어나 신성하고 상쾌하며 고요한 밤의 대기 속에 잠기는 것과 같다. 내면의 정신태도를 바꾸면 삶의 외적 양상을 바꿀 수 있다. 소유를 기준으로 삼는 삶은 존재를 기준으로 삼은 삶보다 자유롭지 못하다. 당신이 꿈꾸는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꿈꾸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삶이 살 가치가 있다고 믿어라. 그러면 당신의 그 믿음이 현실이 될 것이다.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다. 열정으로 가득 찬 육체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굉장한 속도로 정신이 그것에 호응한다. 철학자에게 기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이다. 그것은 바로 다른 철학자의 말을 반박하는 것이다. 어떤 자신을 원한다면 이미 그걸 갖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라. 일단 일어난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행한 결과를 극복하는 첫걸음이다. 연습 삼아서라도 하루에 적어도 2가지의 하기 싫은 일을 하라. 밝은 그림을 전시하려면 어두운 배경이 필요하며 진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실수가 필요하다. 인간의 열정은 과학 기술의 규칙들보다 더 강하다. 파스칼의 말처럼 마음에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자체의 이성이 있다. 그리고 아무리 심판관, 즉 추상적 지성이 게임 규칙에만 관심을 기울여도 심판관에게 심판 자료를 제공하는 실제 선수들은 보통 자신이 좋아하는 살아있는 가정에 빠져 있다. 그러나 강요된 선택이 없을 경우 선호하는 가정이 없는 냉철하고 공정한 지성은 어쨌든 우리를 속임에서 구해준다. 이런 지성을 우리의 이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명해지는 기술은
곧 무엇을 무시할지 아는 기술이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갈망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이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시작할 때의 우리의 태도이다. 당신이 결과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갖는다면 당신은 확실히 그것을 얻을 것이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세상을 만드는 것은 당신의 친구들이다.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비관주의는 나약함을, 낙관주의는 힘을 낳는다. 끝내지 못한 일에 영원히 매달리는 것만큼 피곤한 일은 없다. 인생의 가장 큰 용도는 인생보다 오래 지속될 무언가를 위해 인생을 소비하는 것이다. 믿기를 거부한다면 그것도 좋다. 영원히 소멸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믿는다면 그것도 좋다. 자신을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나 불신을 통해 가능성으로 남아있던 두 세계 중 하나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 그렇지만 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두 세계 모두 그저 불확실한 것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감정은 항상 즉시 이성에 종속되지는 않지만 항상 즉시 행동에 종속된다. 행동이 반드시 행복을 안겨주지 않을지는 몰라도 행동 없는 행복이란 없다. 인간 본성에 있어서 가장 깊은 원칙은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 대체로 고통이나 고난은 삶에 대한 사랑을 감소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삶에 대한 열정을 강화시킨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다. 우울의 주요 원인은 오히려 충만에 있다. 욕구와 투쟁은 자극에 힘을 주지만 승리의 시간은 우리에게 공허감을 가져다 준다. 삶을 악몽이라고 여기는 데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렇지만 언제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이다. 생각에 빠지면 자연의 배후에 신이 존재하며 자연은 신의 현현이라고 믿고 싶은 갈망과 자연현상을 그 자체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언제나 모순을 느끼기 때문이다. 용기의 본질이 가능성에 목숨을 거는 것이라면 신념의 본질은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누군가의 믿음 속에 있는 믿음이다.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한 믿음도 대개 이렇다. 진리 자체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진리가 존재하고 진리와 우리의 정신이 서로 잘 어울린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이런 믿음도 결국은 사회 체제가 떠받쳐주는 욕망에 대한 열정적인 긍정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방관자들은 유명 인사들의 연애와 상황에 관심을 갖고 흥미로워한다. 그들은 그저 구경만 할 뿐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간혹 죽기 직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사랑과 관용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든지 너그럽게 볼 줄 알아야 한다. 지혜로움의 기술은 어떤 것을 넘어갈지를 아는 기술이다.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라. 살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 당신의 믿음이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상을 다르게 인식하려면 우리의 신념 체계를 바꾸고 과거를 멀리하며 현재의 감각을 넓히고 두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이처럼 윌리엄 제임스는 현대 심리학과 철학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기억되며 지금도 그의 인생과 업적은 여러 분야에서 탐구되고 연구되며 우리의 삶에 영감과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윌리엄 제임스의 명언을 통해 얻는 교훈은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 행동의 힘, 지혜의 기술, 긍정적 신념의 힘 등 삶을 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가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